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만약에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연금 받을 때 안 낸 돈이 있다면 안 낸 돈을 차감하고 연금을 매달 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연금이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요, 반드시 국민연금 최대보험료 납부를 통해서 오랫동안 납부해서 국민연금만으로도 현재 가치의 연금액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죠. 아주 적은 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주다 보니까 미래에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100% 200% 상승하더라도 그 다음에 장수로 120세 200살 무드셀라처럼 1000년을 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렇도록 장수할수록 유리한 연금이 되겠죠. 반면 연금보험은 장수하면 최악의 재앙이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또 최악의 재앙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는 노후 생활이 연금보험 가입하면 지옥길로 돌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물가나 그다음에 장수의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래 살수록 행복해집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또 무료 장애보장도 엄청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현재 가치의 장애연금을 일상급 지원하니까 이것이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보험으로 가입한다면 매달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도 못 따라갑니다. 국민연금의 공짜 무료 장애보장을요. 자, 그러므로 국민연금은 부부가 반드시 가입 강화해야 되고요.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도 만 18세 고3 때부터 무조건 임의 가입으로 55만 5,300원 납부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자녀들한테 연금보험이나 가입시키고 종신보험, 기타 등등 보장보험, 무슨 치아보험 뭐 이런 거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통해서 그 최고의 노후 보장도 되고 최고의 장애 보장도 동시에 바로 보장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연금보험 같은 경우를 해지하고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상품들, 모조리 보장 상품들, 암보험, 치매, 치아, 그다음에 간병, 실손,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월프 보험까지도 포함되고요. 저축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또 ELS라든가 펀드라든가 세금 우대 상품, 그다음에 세액공제 상품,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이런 것들 모조리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키고 매월 가처분 소득 극대화시키고 해지된 금액을 통해서 그 금액 뭉칫돈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은퇴 자산을 축적해 가는 것이 바로 은퇴 설계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솔루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부부 가입 강화해야 되고요. 임의 가입 강화해야 되고, 임의 계속 가입 강화해야 됩니다. 추납 강화하고 반납 강화해야 되겠죠. 특히 임의 계속 가입은 65세까지 보통 납부를 하는데요. 최장 5년간. 하지만 최장이 5년이 아니고요. 사실은 10년, 20년, 30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9세에 만약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뭐 65세까지 최장으로 납부해봤자 6년밖에 안 되니까 연금 못 받잖아요. 이럴 때는 10년, 20년, 74세, 무슨 75세까지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임의 계속 가입 65세에서 끝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에 최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2024년도 기준이 55만 5,300원입니다. 2025년도 6월 달까지 적용되는 금액이고요. 2025년도 7월 달부터는 또다시 오르겠죠. 오른 금액 내십시오. 55만 5,300원이 아니라 60만 원이라면 60만 원 내고 매년 그렇게 낸다면 여러분들 부부는 현재 기준으로도요. 36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최고보험료 납부 40년 부부가 한다면 하지만 47년 납부하고 매년 인상된 보수월액에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올린다면 정말로 1000만 원 가까이 여러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하지 않는다면요,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그 다음에 연체료가 부과되겠죠.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못한다면 납부기한 경과 후에 첫 달에는 2%의 연체금이 부과되고요. 이후 매달 0.5%씩 가산해서 최대 5%까지만 물리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료 징수권 소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보험료는 납부하고 싶어도 소멸 시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납부하고 싶어도 절대로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징수도 불가능하죠. 단 체납 처분에 의해서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중단되니까 이것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개인의 압류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법인의 경우는 압류와 추심을 동시에 할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어떻게 보면 미납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예기치 못하게 못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요. 그런데 미납하고 난 후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 과연 연금 받을 때 미납보험료, 미납연금액을 공제한 다음에 연금을 줄까요? 가령 미납액이 1200만 원인데 연금액이 매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6개월 동안 받지 못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콘스탄트 김의 저서가 이북으로 판매 중에 있거든요. 8,500원밖에 안 되는데요. 8,500원 투자하셔갖고 진짜 8억 5천, 85억 절세 효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료가 미납됐다고 해서 연금 받을 때 미납된 보험료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죠.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면 그만큼 납입기한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납부했는데 40년을 납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6개월을 납부하지 않았다. 아니면 1년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40년이 아니라 39년으로 판단해서 39년에 따른 연금액을 계산하니까 연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미납해서 그 손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제를 통해서 연금액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미납하지 않았을 때 매월 200만 원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미납하게 된다면 가령 18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돼서 미납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미납하게 되면 매월 185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매월 15만 원 정도 손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미래 가치로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장수하고 물가가 오른다면 엄청난 손해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정이 생겨서 미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연금액 받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된다면 엄청난 연금액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그 노령연금액의 차이도 있겠지만은요, 연금 받기 전까지 미납하게 된다면 장애연금도 보장을 제대로 못 받고요, 공짜 장애 보장이요, 그 다음에 유족연금액에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하니까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미납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뭐 예기치 않게 부득이하게 미납하게 되더라도 연금보험에 대해서 그 연금액이 공제받고 적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보험 납입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 100%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